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업 설명회가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23일하고 24일에 있었던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항상 이 IR이 나타나고 나서 네, 그 직후에 무엇이 나오는가, 네, 이걸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IR에서 HLB 측에서 강조를 한 것이 무엇냐, 네, 이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하고 현재 주가 위치,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전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영상 막판에는 무상증자 대폭 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HLB 말씀을 드립니다. 이 IR 자료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죠? 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어제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이따가 다시 모아서 거기서 중점이 될 만한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단 생각할 부분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3일에서 24일이 기업 IR 개최되는 날인데 24일 16시가 지금 이제 지났고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DB 금융투자하고 또 하나는 금융투자교육원, 여기서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거죠. 사실 기관이 제일 큰 손이죠. 외인 다음으로 이제 큰 손입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관의 매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기관의 동향은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사고 외인들이 사고, 그리고 기관들이 팔고 외인들이 팔고, 뭐 요런 정도의 그 주체 역할이 주가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수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란 선의 개인, 그리고 초록색의 기관, 그리고 빨간 선의 외인이 모두 좀 숨을 죽이고 좀 호흡을 고르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급격하게 매도 치는 주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내리기 어렵고요. 근데 그런 모양을 현재 주가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 이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IR에서. 자, 그거는요, 여기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약사공론 뉴스 사이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이제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좀 지나서 보면 요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CRL 수령 후에도 FDA 승인을 받은 사례, 요거는 전체 89% 비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0개면은 9개는 다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CRL 받고 승인을 받을 확률이 90%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죠? 네, 엄청난 거예요. 10%만 실패하고 90%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클래스 1일 때는 11월 달에 허가가 나고 클래스 2일 때는 3월경에 허가가 나는 것인데, 자, 이게 기껏 해봐야 4개월 차인데 이 4개월을 늦게 받아도 승인이 나면 대박이죠. 그죠? 대박입니다. 아니 뭐 1년 차이가 나도 승인만 난다면, 승인 못 받는 것보다는 대박입니다. 대박.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별건 아니거든요. 클래스 1이라서 11월 달에 허가받는 거하고 클래스 2를 받아서 내년 3월에 승인을 받는 거하고 별건 아닙니다. 승인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인까지 얼마나 그 확률이 낮습니까? 그죠?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 그런 격으로 신약 승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4개월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기사에도 뭐 그런 얘기가 3월 내 그리고 11월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하고 고작 4개월 차이예요. 뭐 크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만약에 클래스 2라면 심리적으로 좀 주가가 위축돼서 주가가 내렸다가 나중에 올라오겠죠. 그죠? 클래스 1이라면 위쪽으로 좀 더 갈 테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제 승인이 되면은 같은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그죠? 같은 지점으로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별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릴까봐 그게 좀 불안불안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HLB를 산 목적이 승인을 위해서 사신 것이고 대개 단타는 다 털리고 중타나 장타로 가져가시는 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팔고 클래스 2 만약에 받아서 주가가 쭉 밀리면 그때 사야 되겠다. 그거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만약에 클래스 2 받아서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요 지점에서 반등을 했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지점 와도 안 사게 됩니다. 좀 더 요 지점 오면 좀 더 내렸을 때 뭐 여기서 사야지 하고서 마음 먹으시면서 여기서 못 사요.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뭐 4개월 차이라는 게 크게 뭐 무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아니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FDA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항서 자회사가 워닝 레터 받은 것하고 이 캄넬리주맙이 워닝 레터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겼던 그런 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항서제약의 자회사가 워닝 레터를 받은 것이고 캄넬리주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뭐 사실 뭐 워닝 레터 받아가지고 OAI 받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임상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죠. FEI 번호하고 그리고 그 드라그스냐 바이오로직스냐,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러한 염려는 미리 할 필요는 없고, 또 사실 말이죠. 아까도 강조드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고작 4개월 차이일 뿐입니다. 나중에 신약 승인 받잖아요. 신약 승인 받는 것만 똑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가가 지금 모양이 조금 내렸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한 영업일수로 한 8, 9일까지는 이 21선의 궤적이 주가가 8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 쉽게 그 밑으로 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뭐 이런 커브 정도, 그런 정도 보이다가 그 다음에 랠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큰 재료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재료가 만일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코 악재나 호재는 예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갑자기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 HLB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대폭 무상 가능한 종목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나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 1,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뭐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그 7, 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스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스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요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